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키 도시아가 지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부제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평생을 간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평생을 간다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30대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도움 되기 바라면서 꼭 끝까지 경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 뒷면에는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는 제목으로 30대가 처음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은 이란 제목으로 20대는 주어진 일을 하느라 급급하고 40대는 실패를 만회하기 어려움으로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도 익숙해졌고 아직 실수해도 괜찮은 3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나날을 아쉬움 없이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바로 지금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대 후회 지수 진단서에 보면은 눈앞에 닥친 일만 하면서 사는데 익숙하다. 일 좀 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별다른 계획 없이 퇴직을 꿈꾸고 있다.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업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권태를 느낀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세상이 30대에게 바라는 단 하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얼마나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30대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해서 첫 번째는 자서전을 써라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삶을 레벨업하라, 네 번째는 미래에 대비한 특별한 소질을 개발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내 삶과 도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은, 내 삶과 도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은 이런 제목으로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라,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공부하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발명가가 되어라 이런 게 있고, 네 번째는 오늘이야말로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라는 들어가면서 나온 글에는 30대의 하루는 40대의 한 달이다는 제목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커리어를 디자인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면은 커리어를 디자인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목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이 30대에게 바라는 단 하나는 이런 내용으로 일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면은 당신은 얼마나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도전하지 않는 30대에게 미래는 없다, 나의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될까,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인가,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은 얼마나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 하에서는 30대의 얼굴은 20대 때와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얼굴은 아주 잘생겼다거나 눈부신 미모의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자기 목표에 도전해온 경험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이 새겨진 사람의 얼굴을 말한다. 그런 얼굴은 보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럽니다. 좋은 얼굴에는 성실함, 의욕, 그리고 어떤 곤란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좋은 얼굴인지 아닌지로 나누어 보면은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제목 하에서는 그에게 이상한 습벽은 없는지, 겉멋이 더럽거나 회개한 철학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지를 볼 뿐이다 하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국에서 말하면은 그 면접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고, 뻔한 스킬과 지식은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유 능력이란 학력이나 학업 성적, 자격증, 직업 능력, 시험에서 받은 점수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확실히 예전에는 채용이나 인사평가에서 이런 능력을 중시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는 업적과 결과를 맹목적으로 중시했지만은 지금은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을 더 높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일상에서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얼마나 건전한 목표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을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사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를 단순하게 그 사람의 바탕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버드 인성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외국의 유명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인성을 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탈락을 한다는 그런 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펙을 중요시 한다든지 스킬을 중요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인성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안내원을 대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의자에 앉는지, 차를 대접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제대로 습관화시켜서 잘 좋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까 하면은, 그런 부분도 다 말하면은 그 기업에서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대에 모르고 지나치면은 후회할 습관이란 제목하에서는 좋은 얼굴 외에 면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바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고 있습니다. 기업은 만약에 30대 경력사원을 뽑는다 하면은 입사 후에 얼마나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하며 그것을 통해서 기업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사람의 비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학습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기업 입장에서 학습하지 않는 인재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전 직장이 유명 기업일수록, 인류 대학 출신일수록, MBA나 컨설턴트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을수록 학습하는 습관이 갖춰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영광을 등에 업고 낡아 빠진 경험과 뻔한 잔재주로 일하는 사람, 자신의 무능을 얼렁뚱땅 넘겨버리면서 감추려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외면을 당하기 십상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글로벌 기업 6곳에 매니저급 직원 838명을 대상으로 잠재 능력이 높은 인재와 평균적인 보통의 인재를 구분하는 그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거기에는 끊임없는 학습 기회를 추구한다는 것과 사려 깊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문화의 차이에 빠르게 적응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 광범위한 사업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일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다, 피드백을 요구하고 그것을 활용한다, 실패로부터 학습한다, 비판의 귀를 기울인다, 새로운 도전에 주저함이 없다, 원만한 인간관계로 주위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 어제보다 내일을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부하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30대는 현재의 능력과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그렇게 찾고 지식을 쌓아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0대에게 도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도전하지 않는 30대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런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그는 1000개의 성공을 부르는 작은 행동의 힘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 이를 계획된 우발성 이론이라고 부르면서 성공을 부르는 5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5가지 키워드는: 첫째, 호기심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당신을 자극하고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흥미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낙관적인 어떤 성격입니다. 지금은 설령 눈앞이 캄캄한 상태라 해도 결성점이 터널 반대편에 있다는 낙관주의가 행운을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그 위험 감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넓고 구태의연한 생각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차라리 실수와 뜨겁게 포옹하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발적인 사건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진리를 항상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것일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널드 하워드는 의사결정에 관한 마음가짐 2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좋은 결정에서는 자신이 좋다고 판단해서 실행을 결정하면은 나쁜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한 결정과 헌신적인 실행입니다. 일단 의사결정을 하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실행한다. 이런 태도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확실한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사결정과 실제적인 결과를 나누어 생각하는 어떤 거 하라는 그런 충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제목 하에서는 당신이 그려온 궤적이 곧 당신이다. 진짜 도전은 자기 확립에서 시작된다. 33세까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끝내라. 30대는 꿈을 이루는 시기가 아니다. 이런 그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려온 궤적이 곧 당신이다는 제목 하에서는 기업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은 공부 습관이 없다. 수동적으로 일한다. 조직에 동화된다. 자기만의 비전이 없다. 말은 100점 그러나 속빈 강정. 이런 것들이 말하면 기업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싫어하는 사람. 제일 먼저 나온 게 공부 습관이 없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일한다.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죠. 조직에 동화된다. 이렇게 보면 기업에서 사람들을 받을 때는 조직에 동화되어서 그냥 루틴하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직에 수용, 공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은 동시에 자기만의 객관적인 관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조직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비전이 없다. 말은 100점 그런다 속빈 강정.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대가 회사를 옮길 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30대가 회사를 옮길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20대라면 학력과 직업, 능력, 인물 댐댐이를 종합적으로
합한 잠재력을 본다. 회사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제대로 흡수하여 일할 사람인지, 즉 회사가 주관한 인물상에 어울리는지를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30대라면은 상황은 달라진다. 기업은 그가 그동안 실제 업무 현장에서 낸 성과를 본다. 그 사람의 상품 가치를 지난 세월 속의 경험과 성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의 능력이 미지수인 상태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럽니다. 나는 32살 때 세계적인 기업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 몸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호시탐탐 전직할 기회를 회사를 찾고 있었다. 컨설팅 기업 출신이라면은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익혔기에 취업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제안 능력은 뛰어나지만 직접 실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막사에서 전략과 전술을 따지만 전투 현장에서 투입되면 맥을 못 추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세까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끝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모르는 데서 온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33살까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끝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업무 수행 동기,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방식, 인간관계 등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 두 번째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스킬은 일반 스킬과 전문 스킬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 스킬은 당신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본연의 업무에 특화된 스킬을 말한다. 이것은 당신이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성격이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에 동기를 부여받는가. 어떤 일에 동기를 부여받는가. 지금까지 자신이 제일 잘했던 일, 강한 성취감을 느꼈던 프로젝트나 업무를 생각해 보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려 보라. 그때마다 어떤 요인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만일 매 순간 공통적인 내용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확실한 동기일 것이다. 동기가 될 만한 특성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나는 매사에 적극적이다. 나는 모험지향적이다. 나는 적응력이 뛰어나다.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나는 일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 나는 타인의 생활에 관심이 많다. 나는 게으른 편이다. 나는 말이 많고 쉽게 상처받는다. 이 자기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과 도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은, 이런 제목으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던져라. 당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인생을 즐길 기회를 최대한 늘려라. 그런 제목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만족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의 특성은, 첫째,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사가 있으면 우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며 지혜롭게 접근한다. 둘째는 회사에 자신의 방식을 지원해 줄 시스템이 없으면 스스로 원하는 방식이나 환경을 만들어 목표를 달성한다. 셋째,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회사의 비전과 겹쳐서 본다. 접점이 없으면 주의를 설득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접점을 만든다. 넷째, 신규 사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 다섯 번째, 결과와 실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한편 과정 역시 가감없이 보여주는
등 자기 표현에 능숙하다. 이거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발명가가 되어라. 오늘이야말로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과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걸 흔히 4분면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에 우리가 속하는 일들은 이 산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70% 80%를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에 속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되고 싶지 않은 상사를 롤 모델로 삼아라. 절대 되고 싶지 않은 상사를 롤 모델로 삼아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역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30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신이 출중한 상사들에게 둘러싸여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상사와 맞지 않는다. 상사를 존경할 수 없다. 상사가 바뀌는 게 나의 희망사항이라고 거짓없이 불만을 털어놓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직장에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배가 없다는 사실은 그 회사를 떠나고 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남다른 직업 정신, 그리고 본받고 싶은 인생을 가진 선배를 보며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평생을 간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평생을 간다. 상상할 수 없는 도약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평생을 간다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건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30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고 직장의 어떤 만족도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러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이다. 30대는 너무 이러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이다. 도전만이 성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 도전만이 성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평생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도전 정신을 가지고 30대에는 딱 앞으로 그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성숙한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충분히 자기가 속한 어떤 그 직장에서나 자기가 속한 직업에서 거기에서 성숙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걸로 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면 공유를 했으니까 아무쪼록 참고해서 30대에